15.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 그런데 2025년 5월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에 급히 모신 결과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내에서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치료비와 체류비를 포함해서 최소 1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 비용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할아버지는 하나뿐이니까. 16.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2025년 6월 정숙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미국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로 떠났다. 할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초기 반응이 좋았다. 할머니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렌트해서 할아버지를 돌보며 지냈다. 그리고 빈 시간에는 계속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했다. 오히려 미국 시간대에 맞춰서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미국의 아침 시간은 한국의 저녁 시간이었고 이때가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다. 할머니는 이 시간대의 특성을 파악해서 더 효율적인 거래 전략을 개발했다. 여기서 거래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 17. 마이클과의 운명적인 만남.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며 투자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그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45세의 백인 남성으로 월스트리트에서 20년간 트레이딩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도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와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마이클이 천천히 친절하게 말해주어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저는 정숙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저는 K-파프를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18. 서로의 기법을 공유하다. 마이클은 정숙 할머니의 트레이딩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자신이 20년 동안 개발해온 시스템과 매우 유사했던 것이다. 정말 놀랐군요. 어떻게 이런 기법을 개발하신 거죠? 할머니는 김도끼로부터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절의 중요성, 감정 제어, 체계적인 시장 분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이클은 감탄했다. 당신의 기술은 정말 보편적이군요. 이건 어떤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통할 겁니다. 둘은 매일 병원에서 만나며 서로의
트레이딩 기법을 공유했다.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미국 선물 시장의 특성을 알려주었고, 할머니는 마이클에게 한국식 단기 매매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정숙, 당신은 천재입니다. 65세에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흥미롭게도 할머니가 김도키에게서 배운 기법들을 마이클의 이론과 결합하니 시너지 효과가 났다. 할머니의 수익률은 더욱 안정적이고 높아졌다. 19. 미국 트레이딩 회사에서의 특강. 몇 주 후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정숙, 제가 운영하는 트레이딩 회사에 와서 직원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할머니는 당황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트레이딩은 언어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요. 마이케러 회사는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 있는 중견 투자 회사였다. 20명 정도의 젊은 트레이더들이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 직원들은 65세 한국 할머니가 트레이딩을 가르친다는 것에 의아해했다. 정말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트레이딩을 가르친다고? 마이클이 미쳤나? 농담하는 건가? 하지만 할머니가 실시간으로 매매를 시연하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 움직임을 예측한 거지? 할머니는 30분 동안 실시간으로 거래하면서 12%의 수익을 냈다. 젊은 트레이더들은 할머니의 차분함과 정확한 판단에 감탄했다. 트레이딩에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규율과 인내심이죠. 마이클이 통역해주는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How does she stay so calm?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Experience and discipline. 경험과 규율이죠. 20. 글로벌 트레이딩 스킬의 검증. 그 후 몇 차례 더 특강을 진행한 정숙 할머니는 미국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특히 할머니만의 독특한 손절 기법과 감정 제어 방법은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더 코리안 그랜드머더 이펙트라고 불릴 정도로 할머니의 기법을 따라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났다.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회사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할머니의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월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손실을 본 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 하지만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다. 미국에서 트레이더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20일 할아버지의 완쾌와 선택의 순간. 2025년 10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의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신약 치료가 성공한 것이었다. 여보, 이제 괜찮다고 해요. 완치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낸 몇 개월이었는데 이제야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고향이 그리워해요. 우리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치료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이제는 평화로운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다. 정숙 할머니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한쪽에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트레이더 인생이,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고향에서의 평범한 삶이 있었다. 마이클과 회사 동료들은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다. 정숙, 여기 남으세요. 당신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할머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제 한평생을 함께 해준 할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22. 작별과 새로운 시작. 2025년 11월 정숙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마이클이 배웅을 나왔다. 정숙, 정말 아쉬워해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고마웠어요, 마이클.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둘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시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의 계좌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치료비로 1억 5천만 원을 쓰고도 처음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었다. 23.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삶.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경기도 여주의 작은 농가를 구입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소 2마리와 닭 10마리를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와 함께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소들을 돌본다.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할머니는 가끔 심심할 때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순수한 취미 활동이었다. 마이클과 김도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가 왔다. 할머니, 요즘 시장이 또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마이클. 정숙 할머니님 덕분에 저희 회사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끼.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치열한 투자 세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24. 자식들과의 화해.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다. 이제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큰 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자 축하금으로 1천만 원을 주었고 작은 딸의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해 주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투자를 좀 했는데 운이 좋았지. 자식들은 65세 어머니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할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것으로 충분했다. 25.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성공한 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것일까? 아니면 할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지금일까? 답은 명확했다. 돈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진정한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성공이죠. 26. 후일담과 교훈. 몇 년 후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미국 금융 매체에서 월가를 정복한 한국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에서 소와 닭을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금융 전문가들이나 언론사에서 할머니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한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고 좋은 스승들을 만났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때 그만둘 줄 알았던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3가지였다. 첫째, 투자에서는 감정이 아닌 원칙이 중요하다. 둘째, 큰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이 더 가치 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27. 영원한 행복. 지금도 정숙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다. 봄에는 텃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평상에서 낮잠을 자고 가을에는 곡식을 수확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옛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 마이클이나 김도끼로부터 오는 연락에 따뜻하게 답장을 보내지만 다시 치열한 투자 세계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비트코인 할머니 김정숙의 진정한 투자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그 어떤 트레이딩 기법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최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다. 에필로그.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영희와 만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눈다. 둘 다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정수가 우리가 정말 현명했던 건 돈을 번 게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안 거야. 맞아. 욕심을 부렸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두 할머니는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서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